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요, 평택이라는 데가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병자호란이 어디까지 끝났어요? 병자호란 때 여러분들 청나라 군대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남한산성이요? 남한산성에 조선이 묶여있을 때, 2달 넘는 이 기간 동안 묶여있을 때 청나라 군대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군대를 가지고 일부만 포위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남쪽으로 서쪽으로 내려보내서 분탕질을 쳤죠. 약탈하고, 그죠? 사람들 잡아가서 어떻게 해요? 돈 받고 팔고, 그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청나라 군대가 내려온 한계선이 어디냐? 바로 안성천입니다. 안성천까지 내려왔어요. 자, 안성천이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안성천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하천이에요. 고구려 때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폈다 그러죠? 5세기 때. 남하정책할 때 어디까지 내려왔대요? 안성천까지 왔어요. 안성천.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입니다. 얘가. 주요 전쟁 때 이 안성천이라는 하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은 외환과 호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 피해도 엄청나게 받게 되고 하게 되는데, 외환과 호란 뒤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국토 재건을 해야 되죠. 그죠? 국토 재건을 해야 되고, 자, 국가의 그 경제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 백성들의 생활 안정도 시켜야 되겠고, 할 일이 너무 많죠. 다 불타버린 관청들은 어떻게 돼요? 관아들 전부 다 다시 세워야 되고, 향교 같은 학교들도 다시 세워야 되고, 나라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간첩과 개간을 특히 강조하고 특히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간첩과 개간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누가 했느냐 봤더니 관청들도 많이 했고, 군영이라고 하면 뭐예요? 군대죠, 군대. 여러분들 뭐 오군영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어영청, 훈련도감 같은 이런 오군영 들어봤을 텐데, 그 군영들, 군가라고 하면 뭐예요? 왕족들이 사는 집들을 보통 군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 아니면 양반층이나 상민층들도 여기에 차별을 했다라고 해요. 특히나 상민층 중에서는 조선 후기가 되면서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이 상인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상인들이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간척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병에는 조선 후기에 많이 간척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언제 간척이 많이 되냐면 19세기 전후에 가장 활발하게 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달라요. 다른 지역은 대체로 17세기가 포인트예요. 숙종 때를 중심으로 해서 간척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대체로 19세기에 많이 간척이 이루어져요. 이유가 뭐냐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간척이라는 것도 아무 곳이나 말뚝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죠? 노동력 도구도 필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도구죠, 도구. 당시에 가지고 있는 도구로 어디까지 간척이 가능하냐 보는데,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바다를 막을 수 있어요? 바다 막을 수 있습니까? 하천의 하류 지역도 못 막아요. 물살이 세기 때문에. 평택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얼마나 그래요? 평택이 사리 때 최대 실을 잡을 때 11m래. 11m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엄청나게 세죠? 샥 내려가죠. 심지어는 저기 팽성 원정리 같은 사람들은, 원정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리 때 물이 많이 들어왔다 나갈 때는 물이 나가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같대요? 이런 소리 안 나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이거 무슨 소리죠? 이런 소리가? 기차 지나는 소리보다 더 훨씬 세는데, 그죠?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평택 지역은 조선소환만의 차나 이 침식작용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여러분들이 간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간척이 이루어진 그 지역들을 보면 대체로 하류 지역은 간척을 못해. 주로 어딜까요? 중류. 중류 지역. 상류는 조선 전기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로 간척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간척의 주체는 그래서 궁방 이렇게 쭉 얘기를 했고요. 지역적으로는 안성전 기천의 중하류 지역. 완전 하류는 아니고요. 중류와 약간 하류.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의 간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역노동보다는요, 고용노동. 즉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동원하면서 일정하게 급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가 간척에 참여해서 일을 해주라. 그러면 나중에 간척이 성공하게 되면 너에게 소장을 주는데 소장료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5대5죠? 5대5인데 어떻게 해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7대3 에서 유리하게 주겠다. 이런 어떤 조건 속에서 보통 간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물줄기를 보니까는요, 어디에요? 고동면 국리예요. 고동면 국리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조선 후기 간척의 주체가 누구였다? 군가, 궁실 얘기했죠. 궁실. 궁실들. 또 하나가 어디였어요? 대표적인 게? 군영이나 관청 얘기했죠. 군영이나 관청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둔토라고 해요. 역토와 둔토, 둔전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군가들이 갖고 있는, 궁시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뭐라 그래요? 군방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택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간척에 의해서 군방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군방전이 분포한 지역들 보면 되게 안성천이나 진인천에 중류지역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중류지역, 여기 하천 주변에는 뭐가 많죠? 넓다란 하천 부지가 많이 형성되죠? 이 하천 부지의 간척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하천 부지 간척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뭐가 있다고요?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 땅 이름에 그게 남아있죠. 자, 해보세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딱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어디쯤 보여요? 여기가? 여러분들 그 안쪽쪽으로 가다 보면 진이천 넘어가는 구안교 알죠? 구안교가 여기에요. 여기. 이게 구안교예요. 구안교 알죠? 예, 구안교. 구안교를 넘어서면 여기가 무슨 면? 오성면. 이쪽은요? 고동면이죠. 그죠? 고동면과 오성면 쪽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여기서 안성천과 진이천이 만나죠. 그죠? 만나는 지점. 예, 그래서 이쪽은 창내리 쪽이고요. 여기가 국리입니다. 국리라는 지명을 보니까 여기 뭐가 있었어요? 군방전이 있었구나. 근데 예전에 국립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국리일까요? 그때 군인들 다 고민하면서 옛날에 여기에 궁궐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말 못하고 궁궐을 아무데나 세우나? 그죠? 아니 허벌판 갯벌에다가 궁궐 세우는 사람이 어딨어? 생각했죠. 그죠? 그죠. 여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군방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죠? 그것을 역사적 사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조선이 참 만만치 않은 기록의 나라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는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 측량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양안이에요. 근데 약속대로 20년마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딱 안 됐지만 전기에는 그게 좀 잘 돼요. 후기에는 잘 안 됐지만 어쨌든 조선은 그래서 뭘 많이 남겼냐면 토지 측량과 조사를 통해서 기록한 양안이라고 하는 자료를 많이 남겼어요. 양안. 토지 문서죠. 그래서 이 양안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누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국리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말저수지도 있네. 이 들은 뭘까, 이름이? 국론뜰이에요, 국론뜰. 태평 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그쪽에 국론뜰이에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러분들 평국리 아시죠? 평국리, 궁자를 가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신국리가 있네요. 신국리. 그 아래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기 저 성안 땅 안국리가 있네요.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진이천과 안성천의 하천 부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하천 부지는 뭐하기 딱 좋아요? 간척하기 딱 좋은 땅이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 시기에 국가의 어떤 그 군가들이, 궁실들이 이쪽에 군방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몇 장을 좀 볼까요? 자, 이쪽도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놓은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손짓하는 올가을에 찍은 겁니다. 따끈따끈해요 사진이. 자, 여기가 어디냐면 국리예요. 고덕면 국리. 이분이 손짓하는 여기 있잖아요. 이곳이 그 요즘에 국리에 여러분들 뭐죠? 진흙 풍장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쪽인데 여기까지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가 진이천이거든요. 그 진이천을 통해서 여기 바닷물이 들어왔고 이쪽이 간척이 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국리는요 지금 모습하고 옛날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진이천의 물줄기가 지금하고 똑같지가 않았어요. 진이천의 물줄기가 많이 달랐는데, 여러분들 그 태평아파트 앞쪽 있잖아요. 그쪽까지 물길이 쫙 돌았는데 그것을 이제 반듯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형과 옛날의 지형이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봐요. 여기 다 봐요. 어디에요 여기? 네? 경북리? 무슨 뜰? 통안뜰. 맨날 지나가도 이 들판 이름이 뭔지 몰랐죠? 관심 가지면 다 이름이 다 살아나요. 그죠? 통안뜰. 자, 이게 통안뜰인데요. 이쪽에는 어떤 마을이 있죠? 주팔리 공간이 있는데, 주팔리. 이쪽에는 객사리. 그죠? 이 아래쪽에는 평국리가 있죠. 그죠? 평국리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들판입니다. 통안뜰이라는 들판인데요. 이쪽에 누구 땅이 많더라고요? 명례군과 순화군의 공방전이 많다. 이 명례군은 뭐냐면 지금의 덕수궁이에요. 덕수궁이거든요. 그래서 덕수궁이 원래 여러분들 그 성종의 형님이었던 월산대군의 개인 집이었거든요. 거기가. 근데 이 명례궁의 땅이 많아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가면은 여기서 농사진 농민들한테 추수 때 뭘 할까요? 소장료 걷겠죠? 걷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우리가 추수기라고 하는데 이 추수기 많아요. 추수기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안뜰 일대가 간척이 되어서 당시에 궁방전이나 주요 왕족들, 순하고는 저 인조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요 왕족들의 그런 어떤 땅으로서 이들의 경제 기반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지도가 하나 나오네요. 오성면 나와요. 오성면. 무슨 일이에요? 교포리. 흐려서 좀 잘 안 보이죠? 여기가 교포리라면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진이천이잖아요. 안성천이고. 자, 이쪽은 무슨 일일까요? 오성면 잘 아시는 분? 예? 아닙니다. 오성면에 창내리만 있나요? 숙성리가 이쪽 들판에 있나요? 양교리가 여기 있나요? 오성면을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에 그 평택 시립도서관에서 오성 도서관 열었잖아요. 오성을 좀 알자 해가지고 저한테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가이드를 좀 필요로 해서 여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드렸는데, 사실 오성면은 여러분들 두 공간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공간이냐면요, 옛날 바닷물이 들어왔던 갯벌 공간하고요, 원래부터 사람이 살았던 공간. 자, 오성면의 중심이 어디냐면 오봉산이라고 산이에요. 알죠? 숙성리 그 뒤쪽, 양교리 뒤쪽 보면 산 있죠? 지금 잘려나갔어요. 왜 오봉산이냐면 봉우리가 5개로 오봉산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흑연광산이 생겼어. 흑연광산 아실 거예요. 우리 이사님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박철순 이사님 아시죠? 또 그 동네 아는가 봐도. 죄송합니다. 흑연광산이 있었어요. 그 서쪽에. 흑연광산이 산봉우리 3개를 먹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봉우리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어요. 몇 봉산이에요? 2봉산이 된 거예요. 2봉산. 5봉산이 2봉산 됐어. 그게 원래 오성면의 그 중심산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죠? 옛날 사람들은 산 기슭에서 살았죠. 옛날 사람들이 좋아했던 땅이 어떤 거죠? 산 기슭의 2분흥선, 3분흥선에 있는 어떤 계곡에 있는 땅들이죠. 계곡. 왜요? 이런 땅들은 뭘 얻기가 좋아요? 물을 얻기가 좋잖아요. 물을 얻기가 좋아서 이런 땅들을 문전옥답, 들판에 있는 땅들보다 값이 3배가 많았죠. 3배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좋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오성면에 최초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을까요? 오봉산 자락에 사는 거예요. 송탄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불악산 자락에 사는 거예요.
예, 송탄 옆 동네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덕암산 자락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덕암산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99골짜기가 있고 99골짜기마다 마을이 있다.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요즘에는 어디 살아요? 들판에 살죠. 사실 들판에 사는 사람들은 쌍놈들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나리 표시인가요? 혹시? 어디요? 아나리 여기 있죠. 아나리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 길 넘어서. 아나리죠. 자, 근데 왜 제가 쌍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얘기 잘 들으세요. 쌍놈 맞아요. 듣다 보면. 네, 왜 그러냐면 이 들판은 사람이 살 곳이에요? 살지 못할 곳이에요? 들판은 사람이 살 곳입니까? 못할 곳입니까? 저하고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뭐가 없어요? 뭐 땔감도 없고. 아까 땔감 얘기했더니 우리 오크하게 첫 번째가 땔감이야. 땔감은 뭐 없어요? 왜 물 많잖아요. 식수 없어요. 식수. 농업용수 없잖아. 그죠? 물 없어요. 또 뭣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먹을 식량이 있어요. 여기 농사 어떻게 져요? 바닷물 들고 갯벌인데 농사 어떻게 져요?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누가 와요? 이런데? 그렇죠. 계곡에서 못 사는 그죠? 나중에 갑니다. 언제 와요? 언제 와? 흉년 들었을 때.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화도 그런 얘기 하죠? 바닷가, 갯벌이 있는 바닷가는 뭘 나기가 좋다고요? 흉년을 나기가 좋다. 왜요? 바닷가 가면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바닷가 먹을 거 있거든. 나뭇잎이라도 뜯어서 먹거든. 그러니까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판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자기 고향에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흉년이나 이런 걸 당해서 와가지고, 그죠?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들판에 살아요. 그래 양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물론 양반 중에 몰락한 사람도 와요. 그런데 아니잖아. 그래서 오성면에는 두 개의 그 기운이 있습니다. 오봉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오성면 분들이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산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들판에 사시는, 이 너른 들판에 사시는 분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들놈들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들놈들이. 이렇게 하면 옛날 저도 일제 강점기에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조센진 하고 똑같은 거야. 뭔지 알죠? 조센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천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누가 바꿔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요? 아산만 방교제 막혔잖아. 바람을 안 두르잖아.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 최고의 옥토가 됐죠. 이런 땅을 무슨 토라 그래요? 충적토라 하잖아요. 상류에서 기름진 흙만 흘러 내려와서 엑기스만 모인 곳이 여기잖아. 농사 잘 돼요, 안 돼요? 여기다 그냥 뿌려도 돼. 그냥 쭉 뿌려도 농사 돼. 그 정도로 잘 돼. 이 사람들 뭐가 됐을까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멋있게 얘기하지 말고 떼부자야. 떼부자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현재적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그죠? 어떤 관점에서 봐요? 과거 시제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현재로 이어져 내와요. 그게 역사잖아요. 관련성 속에서 봐야 되죠. 자, 어쨌든 조금 우리가 사진을 넘겨가면서 보는 게 낫겠죠? 자, 동네 좋죠? 이 동네가 어디냐면 신리라는 동네예요. 신리 알죠? 구안교 넘자마자 첫 번째 동네가 신리입니다. 아세요? 구안교, 네. 해서 좌측으로 신리.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뭐예요? 교포리. 그 아래쪽이 창내리죠. 그죠? 창신초등학교 아래쪽이 창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단거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이 신리. 그중에서 이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동네를 따라해봐요. 삼궁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삼궁원이에요. 따라해요. 삼궁원. 상권, 뭐가 들어가요? 상품자, 궁자가 들어가잖아요. 삼자가 들어간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궁실 3개의 땅이 여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기 말고도요. 이 아래 동네 여기가 교폴이거든요. 교폴 1위? 교폴 1인데 교폴 1위 마을이 궁말이에요. 송호라고 부르죠. 궁말입니다. 궁말. 그럼 뭐가 있었어요? 궁의 땅이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여기는 뭐가 있던 지역이에요? 궁방정. 이 조선 후기에 궁방정이 있던 땅이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서탄면 면사무소 바로 옆 동네 금암리라는 동네에서 그 앞에 펼쳐진 동네 여기가 회활이거든요. 여기가 송탄이고 진이천 올라가고 여기 회활이 쪽인데 이 앞에 들판 있죠. 이 들판의 이름이 해정들입니다. 해정들이라는 들판인데 이 들판에는 지금도 누구 땅이 있냐면요. 용주사 땅이 있어요. 수원 용주사 땅. 그 다음에 명예공주방 땅도 있고요. 지금도 국공유주가 여기 상당히 많이 걸려져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못 보는 사진이에요,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황구질이에요. 황구짓들. 여기에는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실 텐데 그 가수 최희준 알죠? 인생은 너들에게 어떤 사람, 그죠? 최희준 씨의 아버지가 대단한 친일파였거든요. 최희준 내 땅이 여기 있었어요. 그 집 땅도 있었는데 원래 친일파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들은 대부분 뭘까요? 조선시대에는 국가 보유의 궁방전이나 역통토였습니다. 이것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총독부가 강탈을 해가지고 분배를 하죠. 하게 되는데 자, 지금은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군 기지에 공여됐죠? 못 보는 들판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야망리입니다. 여러분들 야망리가 무슨 면에 있는지 알아요? 야망리 진이면에 있습니다. 진이면 야망리요. 들판에 있어서 들막이라고 했어요. 들막. 여기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천도교인들이 살았습니다. 천도교의 원래 이름이 뭐죠? 동학이죠. 올해가 동학 농민혁명 120주년입니다. 120주년인데 이 동학교도들이 동학농민전쟁 때도 크게 일어났지만 3.1운동 때도 3.1운동이 평택 3.1운동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야망리 사람들이 중심 역할을 해요. 박창훈을 비롯한 상당히 중요한 몇몇 분들이 평택 3.1운동을 이끌었고 특히나 평택 3.1운동이 평택역 중심으로 하나의 중심은 진이가 당시 진이군이잖아요. 평택이 그 당시에 1919년 당시에 진이군의 그 중심이었던 진이면 봉남이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진이군 봉남이 중심의 3.1운동을 이끌었던 마을이 바로 이 야망리라는 동네죠. 야막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궁방전이나 역통토가 아주 많았던 대표적인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진이면 봉남리거든요. 봉남리 앞에 이들은 장옷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이들이 있죠. 마산리로 넘어가는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마산리로 넘어가는 태봉산이거든요. 마산리로 넘어가는 이 땅을 건너뜰이라고 하는데 이 땅도 역시 기록을 보면 궁방전 역통토로 이루어진 땅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제동. 여기는 아시네. 여기구나. 왜 이래? 네. 지제역 있고요. 지제동 쪽이죠. 지제동 이게 여러분들 이게 태봉산인데요. 태미산인데 상당히 중요한 산인데 여기 교회가 깎아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산 버렸어요. 태미산으로 이 들판들도 역시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